안녕하세요.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. 매주 목요일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. 이 고속도로에서는 신호등이 없고 차로도 많아서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사고가 나면 피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한데요. 오늘은 이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하나손해보험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위원님, 이 고속도로는 차들이 쌩쌩 달리잖아요. 이 속도가 빠른 만큼 사고가 났다 하면 피해도 그만큼 또 커지는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가 나면 결과는 치명적이죠. 네.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운전자의 주시점을 좀 멀리 잡을 필요가 있고요. 차로 변경을 하실 때는 속도가 빠른 만큼 핸들은 촘촘하게 섬세하게 조작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커브로 돌아 나갈 때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원심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꼭 감안하셔야 되겠고 네.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이때는 핸들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. 네. 특히 산모퉁이를 달릴 때 아니면 터널을 막 빠져나온 직후에 그리고 계곡이라든가 바다 부근에 있는 다리 위를 운행할 때는 기류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차체가 가벼운 소형차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높은 산의 정상 부근이나 터널 출구 부분, 다리 위를 지나갈 때는 창문을 닫고 속도를 좀 줄이는 게 원칙이고요. 네. 또 강한 바람이나 돌풍에 차가 흔들릴 경우에는 핸들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달려야만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고속도로나 국도에 이 긴 언덕길을 내려갈 때 앞차의 제동등이 계속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.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, 이럴 때? 베테랑 운전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운행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은 그때 패드하고 디스크에 마찰로 제동이 되고요. 네. 다시 브레이크를 해제시켰을 때는 찬바람이 순환하면서 아까 브레이크 작동시킬 때 발생한 열을 냉각시켜주게 되거든요. 네. 근데 긴 언덕을 내려가면서 계속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패드하고 디스크에 그 열이 쌓이게 돼서 네.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베이퍼로 현상이 생기면은 그 큰 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웬만한 긴급 사태가 아니라면은 그 엔진 브레이크만으로도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. 네. 급 브레이크 밟는 등의 위험한 조작은 적극 삼가할 필요가 있겠고, 고속도로로 운행할 때에 아니면 언덕길 내려갈 때에 앞차에 제동등의 불이 자주 들어온다면은 그 사람은 일단은 초보 운전자로 판단해서 앞지르기 하거나 차간거리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연속적으로 밟는다는 얘기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좀 높고 네. 차간거리 충분하게 넓힐 필요가 있겠고요. 산 모퉁이, 터널 출구 부분 여기에는 막 나가자마자 강한 그 옆바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핸들을 너무 급하게 돌리거나 급제동하는 것은 적극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즉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금 돌려서 자동차 밀려나가지 않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 네. 운행하는 도중에 만약에 강풍 조심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서 있다면 곧 계곡이나 다리 등 바람이 강하게 부는 장소로 나타날 것을 예고해주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운전하신 분들은 도로상에 보면 여러 가지 주의나 규제 표시가 있거든요. 네. 또 제한 표시도 잘 읽으면서 운전해야 되겠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방어운전 의식 확고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. 네, 고속도로에는 이 터널도 참 많아요. 네.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들, 이런 점은 없을까요? 우리나라는 50% 이상의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터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반 도로에 비해서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운전자들이 그 각별한 주의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깜빡 익히거든요. 그때 다른 운전자들에게 운전상에 현혹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는 차로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근데 가끔 이렇게 변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카메라가 있고요. 터널 나가는 출구에 카메라가 있습니다. 그래서 2차로로 들어갔는데 2차로로 나온다면은 차선 변경한 게 아닌데 분명히 2차로로 들어갔습니다. 근데 나갈 때는 1차로로 나갔다면 카메라에 잡혔을 때 분명히 그 안에서 차로 변경한 거거든요. 그렇죠. 일단은 5만 원짜리 스티커 발부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터널뿐이 아니고요. 다리 위라든가 커브길, 고갯마루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차로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차로 변경하는 것은 결국 끼어드는 건데 이때 사고 나면은 70% 이상은 피해 보셔야 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. 네, 터널 내에서 차로 변경 금지까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협찬 달려라 경기, 지금까지 진행의 김혜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